필수 예제 1번.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fx랑 gx랑 같다고 하는 방정식의 근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랑 같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변형할 건데 k가 있으면 k를 놔두고 나머지를 반대로 이항시켜. 그러면 우리는 y는 k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2x의 교점 문제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이 오른쪽 함수를 그리기 위해선 미분해 줘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 해보면 0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x-1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 마저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1에서 튕겼다가 2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고, fx를 그려보면 마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겠지. 그때 한 중근과 두 허근을 가지라고 했으면 허근은 교점이 안 생기는 상태고 중근은 말 그대로 접해야겠지. 그러면 y는 k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한 중근과 두 허근이 생길 때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6이 되겠고, 그러면 k값은 6일 때가 바로 한 중근과 두 허근이 되겠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지금 이렇게 잠깐 미분의 계수가 0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는 점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ynk가 있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3중근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서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서 교점이 두 개 생긴다고 하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은 반드시 근이 4개 생겨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두 혹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필수예제 3번. 자, 여기는 아까 필수예제 1번하고 개념이 똑같아서 바로 문제 풀어볼게. 자, P 남겨놓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이 식에다가 y를 붙여서, 역시 여기도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할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y 프라임은 빼기 6으로 묶어보니까 인수분해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빼기 2하고 1이 되겠고,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고, 이 문제에서는 양근과 음근이라는 내용을 알아내서 일단 y축이 필요해. 그래서 0이 있을 거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y는 p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양근이 한 개 있고 음근이 두 개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교점이 두 개 있고 오른쪽에 교점이 한 개 있어야 음근 두 개와 양근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기준점이 되는 건 바로 여기부터지. 요거보다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이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저 방정식이 양근 한 개와 음근 두 개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점을 살펴보면 이 점은 0,0이고, 이 점을 살펴보면 이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의 제곱 16 빼기 12 빼기 24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P값은 0보단 작아야겠고 마이너스 20보단 커야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 답이 되는 거야. 필수 예제 5번. 자, 계속해서 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n만 남겨놓고 나머지 식들을 이항한 다음에, 자, 그래프 그려보면 미분 인수분해 위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2랑 4에서 x축과 만나겠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고, 이제 여기다가 y는 n을 그려보면 y는 n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궁금하지? 4, x에 4를 대입해보면 80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4가 나오니까 n은 마이너스 24와 80 사이가 되겠고, 최대값은 79고 최소값은 빼기 23이니까 79랑 마이너스 23을 더해보면 56이 나오겠다. 필수제 7번. 지금 y는 fx와
y는 gx가 교점 하나와 접한다 라고 했으면 fx랑 gx랑 같다고 세운 이 방정식의 근이 일단 하나와 중근 하나 이렇게 있겠지. 그냥 교점은 하나고 접한다가 중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은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되겠고, k 넘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시켜보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은 k가 되겠고, 이 방정식이 근 한 개와 중근 하나를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얘를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과 y는 k로 봤을 때 교점 하나와 접한다가 또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지금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필수지 1번 했던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볼게. fx랑 gx랑 같다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y는 fx와 y는 gx의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잖아.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연달아 쓰면 여기까지 문제가 변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단 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요 K로 남겨놓고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이제 마무리해보면 이 그래프 Y'은 이렇게 되겠고, 위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2랑 1을 지나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있겠고, y는 k가 교점 한 개랑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럼 각각의 점을 구해보면 이 점은 1, 10이 되겠고, 이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7이 되니까 k 값은 10하고 마이너스 17이 정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9번. 일단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접점을 놓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접점이 있으면 그 접점을 이용하면 되겠고, 없으면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접점이 나와 있지 않거든. 그래서 어떤 접하는 점을 t, ft라고 놓자. 그래서 미분해보면 f't는 3t 제곱 마이너스 6t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되겠지. y 마이너스 ft 는 f't의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다. 이 접선이 0,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대입해보면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t가 분배되어서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저게 접점 들인데 그 접점이 오직 한 개만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근이 한 개만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 근이 한 개니까 우리는 다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A는 하고서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야겠지.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한 개니까 얘를 함수로 바꿨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겠지.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보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고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1이 되겠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y는 a를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 생기려면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교점이 한 개가 생길 거고, 그 교점이 한 개인 거를 찾는 점은 바로 이 점과 이 점, 즉 0,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1,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겠고, 그리고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11번.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y는 gx보다 위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다 라는 사실 알고 있지. 해당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현재 주어진 이 부등식을 그대로 풀려면 x축하고 지금 k가 포함된 3차 함수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k가 있으면 불편하거든. 그래서 k는 놔두고 나머지를 다시 이항시키자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보다 항상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항상 확립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이 아니라 이 범위에서인 거야. 즉 y는 k가 이것보다 1과 3 사이 범위에서 항상 위에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 먼저 그려보자. 미분해보면 y'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고 빼기 3x로 묶어보니까 x-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위로 볼록하면서 0하고 4에서 x축과 만나고 감소, 증가, 감소하겠고, 이 그래프 중에서 1과 3 범위만 다시 그려야 되니까 여기 1,5와 여기 3,27 바로 여기만 그려지는 거지. 이 파란색 범위에서 y는 k가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y는 k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고,
그러려면 바로 27보다는 위쪽에 있어야겠지. 근데 여기 3에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얘는 구멍이 뚫려 있을 거고, 그럼 27까지는 포함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필수 예제 13번. 자, 이 함수를 봤는데 k 값이 이렇게 x랑 같이 붙어 있지. 이 경우에는 k만 따로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서 이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이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어떤 함수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때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겠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이렇게 최소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 자, 그러면 y는 x 4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미분해 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이고 4로 묶어주면 x 더하기 k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이 되겠고 얘는 0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만 0 될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3참수가 생길 건데 여기 마이너스 k에서만 x축과 만나게 될 거고 이게 f'x고 그럼 fx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fx 최소값이 바로 마이너스 k, x에 마이너스 k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이 되겠고 이 최소값이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필수 예제 15번. 자, 이 문제는 이렇게 A가 단독으로 있지. 그러면 식을 잘 정리해주면 저 A만 남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여야겠지. 자, 그러면 A 이항하고 나머지 다 이항해주면 A가 마이너스 x 4제곱 이건 지워지겠고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8x 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함수로 했을 때 y는 a가 y는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8x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미분 마이너스 4로 묶어보면 인수분해 그래서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1 계속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3차함수가 그래프가 마이너스 2는 뚫고 지나가고 1에서 튕기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고, fx를 그려보면 증가, 다시 증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다. 이제 y는 a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y는 a가 있어야겠고, 그럼 우리는 이 점이 궁금하지. 바로 이 점은 2, 24가 되겠고, 그러면 a는 24보다 커야지만 항상 위에 존재할 거야. 필수 17번. 자,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kx라고 있는데, 자, y는 k 같은 상수함수로 보는 거는 이제 쉽다는 거 알겠고, 자, 우리가 y는 kx라고 하면 얘는 1차 함수인데, 이 1차 함수까지는 그래도 kx만 옆으로 넘겼을 때 간편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얘도 kx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항해보자. 그럼 부등식 이렇게 바뀌겠고,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3x가 y는 kx보다 아래 그려진다 라는 거지.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해석해보면, 자, 이거 일단 인수분해를 해볼게. 마이너스 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0, 1, 3이고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y는 kx라는 거를 보면 0,0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것보다 앞에 3차 함수가 아래 그려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접할 때를 기준으로 이 y는 kx가 이것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접할 때에 k 값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럼 우리는 접선 문제로 이 문제 형태가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접선 문제니까 이 접점을 내가 t, ft라고 하면 이를 fx라고 했을 때 f't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8t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4t 제곱 마이너스 3t에 f't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접선 문제다 보니까 여기는 0,0이라는 이 접선 밖의 점에서 근 접선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0,0을 대입해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3t는 3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 더하기 3t가 되겠고, 정리해보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이 되겠고, t제곱을 묶어보면 2t제곱을 묶어보면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t값이 0하고 2가 나오는데, 그래프를 보면 0보다 큰 곳이니까 이 t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fx에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빼기 6이니까 2가 되겠고, 그러면 y는 kx가 2,2를 지난다는 거니까 2,2를 대입해보면 k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k는 1보단 크거나 같아야겠다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필수예제 19번. 위치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얘를 미분했을 때 그 함수는 속도에 대한 함수가 될 것이고, 다시 속도에 대한 함수를 또 미분하면 그것은 가속도에 대한 함수가 될 거다. 여기서 땡땡을 2개 붙인 건 2번 미분했다, 뭐 이런 뜻으로만 기억하면 돼. 자, 이제 문제 보면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지. 그럼 먼저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시간을 살펴보자. 원점이라는 건 위치가 0이니까 x에 0을 대입해보면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0일 때랑 2초일 때인데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2초일 때가 되겠지. 그때의 속도를 구하였으니까 속도라는 건 여기 있는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해 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t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속도가 나오겠지. 필수예제 21번. 자, 개념은 앞에서 했으니까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 지금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는 속도가 0이 되는 특징이 있지. 그리고 앞뒤에 부호가 달라져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위치에 대한 함수니까 먼저 미분을 해줘야겠다. 이 값이 0이 되는 t값을 구해보면 t값이 1하고 5가 나오고, 자, 이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인 건데, 지금 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음의 방향으로, 즉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또 음에서 양으로 또 운동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바로 t가 5일 때가 되겠고,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다시 이 v에 대한 함수를 미분해 줘야겠지. 그리고선 t에다가 5를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겠다. 필수예제 23번. 지면에서 속도 a로 수직하게 던졌을 때 높이가 h인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소 80m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높이가 최소 80m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던지면 지면으로부터 물건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텐데, 이때 이 높이가 제일 높은 높이 아니야? 이게 바로 최소 80m 이상은 되자 이거야. 그래서 더 높으면 상관은 당연히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바로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이 순간에는 속도가 0이 되겠지.
이때 이 높이라는 거는 결국엔 위치를 뜻하게 돼 있고 얘를 미분한 값이 속도에 대한 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0 되는 t값은 10분의 a가 되겠고, 자, 그러면 그때의 높이 h는 t에다가 10분의 a를 대입하니까 a 곱하기 10분의 a 마이너스 5 곱하기 10분의 a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이 값이 80이 될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이 1600이 나와서 a는 뿔마 40인데 문제에서는 양수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0이 되겠다. 필수 예제 25번. 다음은 위치에 대한 그래프야. 자, 기억. 속도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얘를 미분한 값에 대한 이야기고, 그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t가 a일 때는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이때는 속도가 0인 거야. 그래서 기억은 땡, 최대가 아니야. 니은 0부터 F 사이에서 운동 방향이 3번 바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위치에 대한 그래프니까 요 순간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야. 그리고 역시 이때 기울기가 0이어서 아까 우리 기억 풀 때 했었지. 속도도 0이 되는 지점인 거고. 같은 개념으로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을 보면 바로 C일 때와 E일 때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A와 F 사이에서는 3개가 맞는 거고, 디귿, T가 C일 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겠고, 그때는 0이 맞다. 리을, T가 2일 때가 원점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라고 했는데,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이 다 원점인 거고, 지금 2보다는 A일 때가 확연하게 더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리을은 땡이야. 필수 예제 27번. 자, 변화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변화율 문제는 이 표현과 같이 매 시각당 변하는 양이 주어지게 돼 있어. 이것을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의 변화율, 뭐 그림자 길이라면 뭐 A이 되겠지. 이거를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 있어. 그 다음에는 마지막 마무리는 미분해주면 그때 실제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변화율 문제의 형태야. 지금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해 볼 텐데, 자,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몇 초 2m 속력으로 걸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길이가 바로 몇 초 2m니까 2t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야. 두 번째는 이때의 그림자의 변화를 구했으니까 그림자의 길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고, 이 길이는 우리가 L이라고 할 거고, 이 L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완성인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도조선을 좀 그려서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긴 삼각형 두 개가 닮았고 우리는 1.8대 3은 L 대 L 더하기 2T라고 비례식을 쓸 수 있겠고 내항곱과 외항곱이 같다. 3L은 1.8L 더하기 3.6T가 되겠고 넘기니까 1.2L은 3.6T가 되어서 L은 3T라고 구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2번 상황인 거지. 자, 3번은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3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필수예제 29번. 자, 앞에서 배운 개념대로 문제를 풀어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라고 했지. 근데 그 증가하는 양을 모르니까 내가 이 일정한 비율을 잠깐 A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반지름은 AT로 변하고 있는 게 1번 상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주제를 보냐라는 걸 봐야 되니까 문제를 살펴보니 넓이에 대해서 보고 있네. 그러면 넓이를 우리가 t로 표현해야 되니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고 r에다가 아까 구한 at를 대입해보면 a 제곱 t 제곱 파이가 되겠고 얘를 미분해보면 그것이 넓이의 증가율, 넓이의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2a제곱 t 파이인데 2초 후에 넓이의 증가율이 파이라고 했어. 그러면 t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4a제곱 파이가 되는데 이 값이 그냥 파이라고 했으니까 약분해보면 a는 풀마 2분의 1이 나오겠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반지름 길이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a는 양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2분의 1이라고 해야겠지. 자, 마지막으로는 3초 후에 넓이의 증가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t에 3을 넣어야 되는 거고 지금 a 값은 방금 2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a의 2분의 1 그리고 t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정답이 나오겠다. 필수예제 31번. 자, 문제에서 보니까 수면의 높이가 몇 초 1cm씩 올라간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요 변화율이 t라고 할 수 있겠지. 1t인 거지. 자, 그때 수면의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피를 t에 가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선 요 반지름 R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역시나 직각삼각형 두 개의 닮음이 보이고 우리는 R 대 6은 T 대 18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6T가 18R이니까 R은 3분의 1T가 되겠다. 그럼 부피는 파이 R 제곱 H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파이에 R 대신에 3분의 1t를 대입해보고 H 대신에는 t를 대입하고 다시 3분의 1을 하니까 27분의 1 파이 t 세제곱이 바로 부피가 되는 거지. 이제 이 식을 미분해보면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고 9분의 1 파이 t 제곱이 되겠고
문제에서는 근데 t에 가는 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높이가 5cm 된 순간이라고 했지. 그러면 높이가 5cm 된 순간은 이 t 값이 5가 되는 순간이 바로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일 거니까 여기에는 이 t에다가는 이제 5를 대입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